자, 이제 측면 충돌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점유 충돌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했었죠. 안전벨트를 맸을 때 탑승자 이동이라든지 혹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상향 이동, 하향 이동, 그 다음에 튕겨나감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첫째, 운동 에너지가 인체 측면에 작용한다는 점. 둘째, 차량 측면에 충격을 흡수할 만한 큰 부전이 적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안쪽 내부에 무조건 뭐가 생긴다? 인트루전이 생긴다. 내부 공간으로의 차량이 침입하는, 차량 구조물이 침입하면 이 인트루전이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봅시다. 내부 공간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페달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죠? 충돌이 너무 세서. 이런 것들이 내부 공간 침입인 건데, 이게 전방 충돌에서는 이렇게 뭐 많이 발생되지는,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승용차나 SUV 같이 앞쪽에 큰 부분이 커다란 곳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뭐 SUV든 트럭이든 뭐 상관없이 컴포존의 영역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함입하는 경우 내부 공간의 침입이 너무나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타선자 공간의 침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률이 전면 충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한 차량 내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팔다리 골절 같은 손상도 쉽게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측면 충돌과 관련된 이제 사지 손상 관련된 그림이 되는 건데요. 이 탑승자의 오른쪽 충돌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지 뭐 세고골절이라든지 혹은 갈비뼈 골절 혹은 골반 골절 혹은 고관절 탈구 등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개념이 이겁니다. 충돌반의 탑승자는 이와 같은 역학이 발생되지만 반대편 탑승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뭔 말이냐? 내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데 충돌 반향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 손상 기준은 그대로 발생해요. 그런데 운전자는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반대편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공간 자체 내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와 반대되도록 뭐 예를 들게 되면 오른쪽의 충돌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탑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간이. 운전자의 오른쪽에는 아무런 물체가 없기 때문에 빈 공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른쪽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는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좌측 쪽에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충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머리 무게와 간성에서 상부목뼈는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회전하게 되고 하부목뼈는 고정된 신체에 따라서 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목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상부목뼈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획 들어가게 되고 몸은 이쪽으로 돌게 됩니다. 여기 그림처럼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비틀어짐에 따라서 목의 손상이 발생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 충돌에서의 목 손상. 전면 충돌에서 상향 이동에서도 목 손상은 발생한다고 했고요. 하향 이동에서도 목 손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충돌에서도 목 손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기전이 모두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는 측면 유리하고 내부 구조물의 직접 충돌로 인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도 간단한, 이걸 뭐 금방 볼 수 있으니까요. 쾅! 하고 부딪히게 되죠. 네, 측면 충돌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보이시죠? 측면 충돌 시 어떻게 인체가 손상을 당하는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추면 충돌에 의한 손상은 몸통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 반응에 따라서 손상되는 장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좌측 충돌이 일어났다면 스프린, 좌측 폐, 우측 충돌이 발생했다면 리버, 우측 폐 등의 손상당하게 되고요. 양쪽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가로막 파열. 가로막 파열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그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대동맥 박리하고 파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생체역학 중에 전단에 속하는 것이 이 대동맥 박리입니다. 심장이 대동맥이 고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쪽 이 가로막에 고정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급작스러운 측면 충돌에 의해서 이동하게 돼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고정되어져 있다고 했죠. 고정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대동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고 있고 대동맥은 갑작스러운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려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내막에 찢어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대동맥 박리가 발생되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아울트 다이섹션이 발생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처음에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지만 대동맥 박리가 뭐로 변화했는데 대동맥 류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에서 이렇게 찢어짐이 발생했는데 이 찢어진 공간으로 뭐가 들어갈 거예요? 혈액이 흘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만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있고 좀 더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다가 언젠가는 펑 하고 터지겠죠. 이것이 대동맥 파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이 대동맥 반이면 측면의 충돌에서 발생되는 급격한 신체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테리 아나토미까지 쭉 있긴 한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2차 충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운전석에 있고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해 있어요. 그러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측면 충돌을 당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탑승자끼리 머리가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환자의 CT를 딱 찍었더니 측면 충돌이 난 교통사고 당한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CT를 딱 찍었더니 우측이나 좌측이나 모두 다 SDH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딱 살펴보니 오른쪽에 측면 충돌 당하고 왼쪽에 운전자하고 머리 충돌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두 개의 손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측면 충돌에서도 옆 유리창을 깨고 튕어나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앞쪽에 있는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있는 강화유리고요. 옆쪽에 있는 뭐 유리창도 강화유리긴 한데 옆쪽의 유리창은 차량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잘 깨질 수 있는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센데 경도가 약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일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왕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앞쪽 유리창은 앞서 보였던 것처럼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깨질 뿐이지 그대로 그 형태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면 충돌, 측면 충돌까지 마무리 졌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